우리나라의 기본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 곡선이에요. 곡선. 근데 곡선이 좋나? 직선이 좋나? 직선이 좋나? 곡선이 좋나? 지금은 곡선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직선 선호도 상당히 강력해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곡선 선호예요. 곡선 선호.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게 현대 건축이 이렇게 약간 박스 같은 식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성냥각 같다 뭐 이런 표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 사라질 거예요. 왜? 성냥을 안 쓰니까. 그 예전 그 표현이 있었잖아. 우리도 이제 비행기 이렇게 타고 이렇게 보다 보면 맨날 그 밑에가 이제 뭐 성냥각 같은 집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냥각이 직선 중에서 흔히 보는 직선이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한두 세대 전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직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해야 직선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직선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뭐. 직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먹줄 치고 이렇게 반듯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구조 같은 것들을 직선으로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예전에는 지금은 직선이 훨씬 더 이게 쉽습니다. 곡선으로 건축한다고 생각해봐요. 돈 훨씬 많이 들지. 디자인으로 틀로 짜봐내야 되고 직선은 타타닥 붙여가지고 밀어내버리니까. 그리고 직선이 좋은 점은 뭐냐면 공간 효율이 높죠. 그러니까 싼 건물일수록 직선이 많아요. 고급 건물일수록 곡선이 많고. 현대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가 직선이 많은 이유는 싸니까. 그 건축 효율 때문에 그러거든요. 곡선을 하면 공간 면적이 죽는다니까. 요 바람 좀 꺼. 뭐하러 이거를 아니 이거를 뭐하러 겨울에 이걸 뭐하러 틀지? 에어컨을? 시끄럽고.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직선으로 하면 공간 효율이 좋고 일단 안에서 찾아 먹을 게 많고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제일 임대료를 많이 받는 건 직선 건물. 그리고 곡선이 많이 들어갈수록 잘리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직선 건축. 그러니까 직선 건축 대비 곡선 건축이 들어가면 더 좋은 건축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예전에는 직선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곡선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연과 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산수화 생각하시면 돼요. 산수화. 산수화는 큰 산을 그리고 큰 산들을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이런 구조가 산수화예요.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 자연이 곡선인데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면 곡선이겠지. 곡선 중심이겠지. 서양은 인간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동아시아적인 생각에서는 자연은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된 거고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그냥 일반적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서구식 개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기독교나 힐랍 철학 생각하시면 돼요. 힐랍 철학. 자연은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하고 통제돼야 정신을 차리는 놈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동아시아의 생명론에서는 이 자연 안에서 인간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거지.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가려고 하는 거고
더불어 가려고 하는 거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나 힐랍의 생각은 뭐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불완전한 거고, 이 불완전한 거 약간 쩌리 같은 거 위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는 거고, 이 자연이나 자연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여기에는 이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영혼도 없어. 그러니까 쟤네는 조져서 균질하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동물을 키울 때도 지금같이 잔인하게 키우는 거, 그게 가능한 거죠. 닭이 요 책 정도 분량의 딱 공간 속에서 그냥 살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닭이나 돼지나 오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그렇고 이런 가축들의 수명을 알 수가 없어요. 키우는 사람들도 지금. 왜? 조그맣게 키워놓고 죽이니까. 시작하자마자 어느 정도 크다가 죽이니까. 지 수명이 어디까지인지 키우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아니, 인간이 수명을 알기는 알지. 근데 그 키우는 사람도 언제까지.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닭이나 이런 것도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지금같이 먹는 방식이 맞느냐에 대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잡아먹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맛의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좀 비유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한 20살은 돼서 잡아먹으면 식인종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되는데 이게 10살에서 잡아먹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의 효율성이 안 나온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한 10살이나 한 10살 키우면 한 그 정도면 신체 발육은 다 되니까 그렇게 출하하는 게 생산 효율성은 좋다는 거예요. 맛의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넣어서 키우면 일단 등치가 어느 정도 커지면 그냥 퉁 이래갖고 잡아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익은 거냐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정도 진짜 성장한 거냐. 그래서 맛의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경제적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복하게, 이게 여러분이 드시는 치킨이나 뭐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도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뭐냐면 얘네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돼. 그리고 돌이나 이런 거를 다 잘라 가지고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식 건축을 봐봐. 그러면 돌을 많이 쓰고 특징이 파리나 이런 데 가보면 그게 딱 그런 모습이 잘 보이는데, 돌로 된 한 3층 4층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촥촥촥 이렇게 가죠. 전체 틀은 직선이고 안에 디자인으로 곡선을 주는 그런 방식. 그래서 전체가 인위적이죠. 우리 건축은 한옥 건축은 전체가 다 곡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곡선으로. 직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직선이 없는 이유가 자를 제대로 안 쓰고 눈대중으로 건축을 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전에 그 말씀 안 드렸어요. 한옥 처마선 잡는데 양쪽 여기다가 사람 하나 있고 여기 사람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걸 늘린다니까. 저 새끼줄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렇게 선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조금 더 파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이런 탁자 같은 거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꼭 그런 사람 이게 이제 이런 거 주문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 센치를 재주세요. 내 입장에서는 공간에 맞춰서 해주면 참 좋은데 그쪽 입장에서는 또 센치를 재달라 그래요. 언제나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서로 관점이 다른 거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조화라고 하는 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 정도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세게 말 안 하면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전에 굉장히 놀라운 건축을 봤는데 집이 처마가 아니고 지붕선이 이렇게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한쪽이 짜부라졌다니까. 약간 짜부라진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수백 년 된 집인데 왜 짜부라졌을까? 그래서 짜부라지면 고치면 되는데 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뒤에 죽은 나무 덩거리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이 짜부라진 쪽에 큰 나무가 뒤쪽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쪽에 건축에서 뒤쪽으로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쪽이 약간 솟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고 약간 짜부라뜨린 거예요. 일부러. 근데 그 나무는 나중에 죽었어. 이 집이 수백 년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나무는 죽었어. 그리고 집은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짜부라진 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야, 집이라고 하는 구조를 안쪽 공간만 본 게 아니고 바깥까지 연결시켜서 하나의 자연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차경이라고, 경치를 빌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남산뷰, 한강뷰 뭐 이런 거예요. 해운대 마린시티 뭐 이런 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차경이에요. 내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집의 문을 열면, 그러니까 방 안에 앉아서 창문을 열면 그 경치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화를 걸 필요가 없고 창문을 열면 돼. 예. 좋은 집은. 좋은 집. 예? 비싸.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가장 잘 돼 있다라고 말하는 절이 부석사입니다.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서 이렇게 보면 소백산이 전체가 이렇게 쫙 들어온대. 소백산이 이렇게 쫙 들어온대. 그런 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 속에 인간이 있다. 이게 산수화입니다. 그리고 자연까지 우리 집이 확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처럼 딱딱딱 닫고 서로 공간 분리를 딱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가서 굉장히 놀라운 게 A집에서 B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C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당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더라고. 나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같이 도시 쪽에서 계속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공간 분리가 돼 있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고 가운데 집에 있는 사람도 전혀 뭐 지나가든지 말든지 뭐 개가 지나가나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게 지나가면서 시골집이라고 하는 게 집 안도 보여요. 마당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문 열어놓으면 저 집에 뭐 하나? 아니 다 보여. 다 보여.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1, 2층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소음도 있고 뭐 도둑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도둑은 사실 여러분 때 진짜 많이 들었지. 지금은 도둑이 많이 없어진 테이고, 여러분 때 이렇게 보면 팸을 많이 잃어버렸지. 이게 쩌리로 사시던 분들 진짜 일하고 갔다 오면 이렇게 농을 이렇게 싸그리 다 뒤집어 엎어서 탈탈 털어놓고 폐물만 싹 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잊어버리신 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집도 있고, 그렇게 자꾸 털리니까 숨겨놔. 근데 너무 꽁꽁 숨겨놔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잘 못 찾는 경우도 봤고, 어떤 집은 안 신는 신발 속에다 넣어놨대. 그러다가 자기가 버렸대. 그것도 까먹고.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너무 숨겨놓으면 도둑이 찾으니까 어설픈 데다 놔야 또 이제 안 찾는다. 뭐 이런 또 뭐 이런 생각이 역발상. 그래서 쉽고 간편한 데다 놓고 했다가 버리고. 아니 있어. 있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층에 살면 보이는 문제도 있고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저도 사실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숨어 사는 거보다는 도시가 좋고 눈에 뭐 보이는 게 좋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구경하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구경하면 더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 그게 약간 착용. 그러니까는 내 영역을 방 안에 가두지 않고 집 안에 가두지 않고 옆에까지 이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이거든. 달라요. 지금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개인화된 서구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맞고 우리는 여차하면 이렇게 살살 넘어가. 정당한 비유는 아닌데 예전에 그 농사 지을 때 보면 밭두둑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이 있거든. 그 짜증내는 놈들. 야, 1년에 몇십 센치 넘어갔다. 이거 있어. 어떻게 넘기는 줄 알아? 안쪽을 이렇게 파가지고 위에다가 싸요. 그 길에다가. 이렇게 싸면, 한 사람이 열심히 싸면, 이게 살살 이렇게 옮겨가. 놀랍게도.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같이 살 거냐, 이게 다 분절되어 있느냐. 그래서, 서양에서는 건축 자체가 직선 구조들이 많고 그 다음에 공간의 폐쇄적이에요. 안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바뀌는.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서양식 구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물론 뭐 서양 사람들이 아파트 잘 안 살아. 근데 그렇게 폐쇄적 구조. 그러니까 밖에까지는 잘 안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내 공간이 따로 나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내 공간, 네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친하면 그냥 음식 같은 건 다 나눠 먹는 거고 뭐 말하고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주워 먹는 거고 옆에 있으면 갖다가 쓰는 거고 뭐 이런 거였었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다 분절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돌을 쓰는 것도 왜 동아시아에서는 돌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느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돌이라고 하는 단단한 가장 큰 이유는 동아시아 쪽에 강우량이 있고 지반이 약해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했을 때, 돌 건축을 했을 때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기웁니다. 피사의 사탑 같이 된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만 많이 들고 그거를 견뎌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돌 건축을 안 했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돌이라는 단단한 재료를 인간이 쓰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히랍의 신전 같이 이렇게 쭉쭉쭉 돌로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부한다니까. 그거는 자연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공이 자연을 누르고 있는 구조라니까. 서양의 건축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고방식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동아시아에도 잘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나라부터 당나라 때 드디어 로마를 앞지르면서 전 세계 최강국이 됐지만 동아시아를 그냥 내버려둬도 자본주의로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분제는 극복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피부색을 가졌기 때문에 신분제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없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전국도 저렇게 시끄러운 게 뭐냐면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으쌰으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피부색이 다르고 뭐 이러면 그게 잘 안 돼요. 생각하고 좀 달라. 차등이 존재한다니까. 차등이. 그건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아직도 차등이 존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신분제 같은 경우는 무너질 확률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만들어질 확률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유는 대량 생산, 대량 파괴를 해야 되는데 자연과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파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위험하다. 지구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훅 간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